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관련 소식 YTN 텔레비전 통해서 좀 길게 전해드리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철 3대 전염병 알고 계십니까? 찌쯔 가무시병,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그중에서도 최근 찌쯔 가무시병이 최근 2주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2, 3주 이내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이 찌쯔 가무시병이 무엇이고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 살펴봅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건 서울 대표 한옥마을 종로구 북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해봅니다. 자, 이곳은 가회동, 안국동, 삼청동 등이 있죠. 1930년대에 지어진 조선 근대 양식의 한옥들이 모여 있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장사해왔던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동네 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8년부터 북촌 안쪽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클레멘타인의 써니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요즘 찌쯔 가무시병 감염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이혜림 역학조사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찌쯔 가무시병 환자가 늘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8,023명의 환자가 찌쯔 가무시증으로 신고됐고 작년 동기간 즉 2015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찌쯔 가무시증 환자가 7,545명 신고되었습니다. 예. 올해 찌쯔 가무시증 환자 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478명 증가하여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은 이게 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가을철에 찌쯔 가무시병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철 3대 감염병 이러는데. 네. 이게 이제 11월 이맘때 특히 뭐예요? 찌쯔 가무시증은 잘 알려진 대로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찌쯔 가무시증의 연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발생이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찌쯔 가무시증 발생이 9월까지 월 250명 이하로 발생하였으나 10월에는 2,295명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11월은 13일 기준으로 4,573명 발생하여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월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11월에 찌쯔 가무시증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찌쯔 가무시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찌쯔 가무시병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 보통 저희가 찌쯔 가무시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매개가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드기 어떤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도 좀 어려워요. 쯔쯔가무시증. 왜 이렇게 이름이 좀 붙여졌는지,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 건지 이 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이 있습니다. 그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의 유충에 사람이 물렸을 때 이제 사람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이 되어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으로 혈관염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연중 발생 가능하지만 털 진드기의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털 진드기가 서식하는 숲풀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밭농사나 과수원, 목축업 등의 농사 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풀밭 위에 누워서 휴식하거나 풀밭에서 용변을 보거나 옷을 벗거나 반팔로 농작업 등을 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털 진드기를 통해서 이게 매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털 진드기가 뭐 크기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까? 실제로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털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0.2mm 이하의 크기라서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렇다면은 여기 그 털 진드기가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외 활동할 경우에는 무조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걸리게 되면 아까 뭐 혈관성 질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나고 심한 경우에 어떤 목숨에도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근육통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며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피 같은 경우에는 신체 부위 중에 복부나 허리, 가슴, 겨드랑이, 종아리, 발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 중에서 68에서 80%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각피예요? 각피? 네, 가피라고 하면은 보통 진드기 물린 자국에 생기는 부스럼 딱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거 일단은 내가 이 가을철에 야외 활동, 특히 요즘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사시사철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도 나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어떤 경우에 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됩니까?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 2-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여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고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이내, 2-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근육통 같은 게 있을 때 야외 활동하고 왔는데 좀 이상하다.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야외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농사 짓거나 이렇게 산에 채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쯔쯔가무시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예.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하고 풀밭 위에 눕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등산할 경우에는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을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드기가 묻어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농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도록 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맨살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합니다. 네. 야외 활동 후에는 몸과 옷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옷을 털고 반드시 옷을 세탁하며 귀가 후에는 샤워나 목욕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이혜림 조사관님은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실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가을철 쯔쯔 가무시증 아마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이혜림 역학조사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기사 이동주입니다. 여름보다는 더 낫긴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힘들어요. 목적지까지 제가 잘 모셔다 드릴 때 내가 보람되는 거고, 차에서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문을 등을 치고 결국은 경찰서가, 그래서 취한 사람들을 안 태우고 피하는 거죠. 택시들이 실갱이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기사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건 자제를 해야죠. 주말 되면은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행사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손님이 좀 있게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나오면은 13시간, 15시간을 타거든요. 이틀. 그러면 무척 힘들어요. 그제 양평 노타리에서 손님이 천천히 간다고 기사가 폭행해가지고 오중 추돌한 것,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죠. 물론요, 시간이 급해서 택시는 탄 줄은 알아요. 차 밀리고 그러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손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사들도 모시는 거니까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안전이죠. 도로에서 항상 목숨을 담보로 다니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모든 걸 다 마무리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집에 오늘은 일 끝나고 푹 자고 내일은 또 열심히 축구로 체력 단련을 계획이에요. 네, 오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개인 택시기사 이동준 기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15시간, 16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참 몸도 축나고 힘든데, 손님들 중에 이렇게 의자를 발로 차거나, 택시 기사분들과 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들 자주 겪고 또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서로가 예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가 먼저 잘 조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대중교통에서 기분 좋게 쾌적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적지까지 손님들을 잘 모셔다 드렸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 방송을 전하면서 오늘 꼭 전달해야지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면 저희가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우리 이동준 기사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준비되고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도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샘 쿡의 You Send Me.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저희가 격주로 쭉 보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보험 사기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뭐 보험 사기의 여러 사례들을 또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길가에서 가짜로 차에 부딪혀 쓰러진 뒤에 막 보험금을 달라고, 아니죠, 합의금을 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경우, 뭐 병원에서 허위로 진료 기록 작성해서 보험료 더 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사망보험 등 가족 간에 특히 이제 많이 발생했던 그런 끔찍했던 이야기들까지 또 들어봤는데 항상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보험 사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알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서울시 행정탐방 떠나죠.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테스타 DNC.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 행정탐방 떠나봅니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강지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소식 그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에서 좀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자, 이 서비스를 이제 서울시가 좀 확대 개편해서 제공한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서울을 가지세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서울을 가지세요는 서울시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 행정 서비스를 한데 모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시민들께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찾아보고 서비스 이용 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통합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보니까 그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시민들이 아예 몰라서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서비스 계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동안 서울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 서비스마다 이용 방법과 절차도 다르고 제공 기간도 다르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112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또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해외 살감 밀접반 200개 정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을 가지세요를 시작했고요. 11월 14일부터는 230개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기능도 대폭 개선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7월에 이미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11월 14일부터 좀 확대 개편한 거군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확대된 겁니까? 예, 우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230개 행정 서비스 정보를 추가하였는데요. 또한 키워드와 생애 주기, 관심 분야, 대상별 상황을 입력하면 내게 꼭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찾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예를 들어보면 아동기는 녹색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 청년기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고요. 어르신은 한의학 건강 증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유용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홈페이지를 그 포털에서 그 검색어를 쳐서 들어갔어요. 뭐 서울을 가지세요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쭉 이제 보기 좋게 나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던데, 혹시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좀 있습니까? 예. 그 원하는 서비스를 찾지 못했거나 이용이 어려우시면 도움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저희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담도가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도움의 상담을 통해서 맞춤 서비스를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절차나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리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 도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좀 있거나 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홈페이지 접속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 뭐 전화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홈페이지 접속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연락을 하시면 네. 저희 도우미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전화하면 네. 내가 서울을 가지세요. 이거 한번 내게 맞는 서비스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 연결해 줍니까? 네네. 그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예, 홈페이지에 도움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예. 그 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창에 have.seoul.go.kr을 치고 접속하시거나 네. 포털 검색창에 서울을 가지세요를 입력하시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로그인,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을 가지세요. 포털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have.seoul.go.kr 이쪽으로 접속해서 이쪽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속 행정 담당관 강지현 과장이었고요.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검찰청에서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출석을 해서 현재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문답을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이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위의 회의. 위의 회의, 데이트. 위의 회의. 네, 그렇죠? 고백은 뭐였죠, 고백? 비아오바이. 맞아요, 비아오바이. 근데 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거라면서요. 네. 이见钟情. 맞아요. 이见钟情. 이见钟情.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네. 반했다. 네.
사귀자 이런 것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포하고 있죠. 이지엔 쫑칭. 이지엔 쫑칭. 한눈에 반했어요. 이지엔 쫑칭 작업 멘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5744번님 문자 주셨어요. 지난달 소개팅에서 만난 그 사람. 이번 주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머나. 고백은 비아오바이입니다. 자, 우리 연애할까요? 이 표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연애할까요? 사귀어줄래요? 어떻게 하나요? 문자 주셨는데, 이게 이지엔 쫑칭?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지엔 쫑칭을 쓰셔도 되고요. 네네. 연애할까요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이제 표현을 배워보자면 우리 정서에서 쓰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차원에서 我们交往吧. 我们交往吧. 한 번 더. 我们交往吧. 我们交往吧. 네. 여기서 我们은 우리라는 뜻이고요. 네. 交往은 交는 사귈 교자고요. 네네. 往은 왕래하다 할 때 왕자예요. 서로 사귀다. 그렇죠. 서로 네. 왕래를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그래서 뒤에다가 발을 붙이면 상대방에게 제의하거나 청유하거나 혹은 뭐 상의할 때 써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귈까요? 연애할까요? 我们交往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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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조금 더 느끼한 표현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같이 할까? 이런 표현. 우리 같이 뭘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함께 있을까? 시간을 보내고 뭐 네. 밥도 먹고 함께 할까? 네, 함께 이런 할까? 거군요. 이럴 때 我们在一起吧.我们在一起吧.我们在一起吧.我们在一起吧. 이건 많이 씁니까? 이 표현은 장난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我们在一起吧. 그렇죠. 我们在一起吧.我们在一起吧. 썸 탈 때? 네. 좋네요. 네. 我们在一起吧. 네. 쿡쿡 찌르고 막.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참 달달합니다. 네. 연애할까요는 네. 중국어로 我们交往吧.我们交往吧. 우리 좋습니다. 같이 하자 할 때는 我们在一起吧.我们在一起吧.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자, 6578번님 문자 주셨어요. 정병진 아나운서 요즘 연애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예. 연애하죠. 연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我们交往吧. 이런 표현들 일상 속에서 친구들끼리 써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으로 궁금한 점 있을 때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고요. 운수대통 만사형 통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과 이야기들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쩍 추워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관절 쑤신다 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 이 소식을 꼭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에 잠도 이루기 어렵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인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연락을 꼭 해보셔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가족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1-6595번입니다. 자, 이번엔 출입처 연결해서 자, 경기도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경기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경기도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학무입니다.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금도 막 계속 속보가 뜨고 있어요. 경기도도 이와 관련한 일이 있어서 도의회가 특별 조사 중이라면서요? 네, 바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K컬처밸리 사업은 그 고양시 킨텍스 내 부지 30만 제곱미터에 그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그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경기도가 이곳에 그 800억 원을 들여서 방송 영상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이 계획이 발표된 지 그 불과 일주일 뒤에 그 이 계획이 K컬처밸리 사업으로 그 변경됐습니다. 예. 사업자는 그 CJ그룹으로 그 1조 4천억 원을 들여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 과정에서 그 청와대 그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임 그 경기도 부지사에 따르면 당시 그 청와대 보좌진으로부터 그 CJ그룹에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주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사가 그 무상은 안 되고 대신 외국인 투자회사에게 주는 아주 저렴한 대불료로 주었다는 겁니다. 예. 토지 가액의 그 1%를 매년 지불하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CJ 측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그 이 조건을 맞춰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뭐 CJ그룹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관계자가 뭐 CJ그룹 인사에 민간 기업 인사에 뭐 관여했다 이런 의혹들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K컬처 경기도 쪽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경기도의 그 특위는 그 당시 그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자초 지정을 그 듣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그 부지사직을 떠난 그 이 부지사가 그 도의회에 출석할지는 아직 그 미지수입니다. 예. 도의회 측은 또 그 이 일에 대해서 그 남경필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아마 그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나 문광부로부터 설명 또는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그 남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남지사를 특위 증인으로 불러서 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는 그 구속된 안종범 수석이나 김종 차관 등이 이번 일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가 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충전시설 확충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가 그 한국전력 등 9개 업체와 그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그 빅데이터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그 경기도와 이들 업체가 경기도 내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13,000여 곳으로 그 크게 늘리게 됩니다. 네. 또 충전 시설의 위치 정보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는 약 22만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전체 등록 차량의 1%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적은 것은 무엇보다 그 충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충전 시설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그 경기도 내에 짓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그 모두 그 충전 시설을 갖출 것을 그 추진하고 있고요. 네.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 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그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전원주택 생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원하면서도 그 쉽게 아마 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예, 바로 그 사기 분양으로 인한 그 피해도 많고 또 그 보안 문제도 걱정되고 또 뭐 그 집 관리도 걱정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 이런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시공사가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가평의 그 북한강변에 154가구 규모의 그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현재 64가구를 지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짓는 집은 그 모든 목조주택인데요. 캐나다산 목조로 북미 스타일의 그 목조 전원주택을 짓는 겁니다. 목조주택이지만 그 화재나 누수 등의 위험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보안시설도 그 뭐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 청량리에서 전철로 40분이면 갈 수 있고 북한강이 내려다보여서 그 좋다고 하는데요. 모델하우스 찾는 사람들은 그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신뢰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현재 그 이번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그 LH 등 그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처럼 그 공공기관이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시국에 대한 견해를 곧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제 변호인의 이야기와 시국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들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계속해서 YTN과 YTN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시면은 아마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과 관련 소식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파수 고정이고요. 끝곡은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띄워드릴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